40주년이었습니다. 달 착륙 40주년. 달 착륙,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1969년 7월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. 거기서 40년이 이제 지났어. 근데 이 40년 동안 의외로 뭡니까? 금성에도 가지 못하고, 우리가 가보고 싶은 화성에도 가지 못하고, 그 뒤에 우리가 새로 개척한 데가 없어요. 그 사이에 별로 발전이 없어요.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왜 이렇게 됐냐? 그거는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.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. 그 뒤에 여러 가지로 해본 결과가 뭐냐? 다시 이 지구로 관심이 돌아왔습니다. 이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인간 같은 고동 동물이 사는 곳은 아마도 없을지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. 없을지 모르겠다.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, 우주는 대충 타원형으로 생겼는데, 이 지름이, 긴 쪽의 지름이 한 150억 광년쯤 됩니다. 150억 광년. 지금도 빛의 속도의 약 반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. 우주는 계속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1초당 빛의 속도의 반으로 팽창하고 있다면은, 약,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 중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은 100억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저 보고 있는 그 별은 그동안에 오는 빛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것은 1억 년 전에 위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.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. 이렇게 광대한 이 우주에서 인간처럼 고등동물이 살고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는 것 같다. 이런 쪽으로 와버린다면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요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되고요. 그러면 이 지구가 앞으로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온도가 뭐 한 50도, 60도 올라가면 사람들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인간이 가장 추운 데가 한 영하 4, 50도 아닙니까? 가장 높아봤자 사우디 사막 같으면 한 50도까지 올라가요. 요 100도 범위 안에서만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다. 100도 범위. 그리고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진국의 부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적도도 아니고 북이 30도에서 약 50도 사이에 90%가 있습니다. 북이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나라가 거의 선진국입니다. 거의 선진국. 근데 그 밑으로 쳐져버리면은 너무 추워도 안 되고, 특히 너무 더우면은 선진국이 되지 못해요.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 수 있는 그 틈이 아주 좁습니다. 좁아요.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멸종된다.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, 사람이라는 것은 참 또 희한한 존재인데, 이게 국적이라든지 인종적 편견 이런 걸 다 버려버리면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. 지금 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문제예요. 지구온난화가 왜 이렇게 됐느냐? 탄소 배출량이 많다. 탄소 배출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? 두 나라죠.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량의 약 50%좀 차지할 거예요. 세계 탄소 배출량의 두 나라가 50%를 차지합니다. 특히 석탄을 많이 쓰는 중국이 앞으로 그 정책을 계속 가는 한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문제니까 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나의 문제가 아니고,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, 인류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남의 문제가 돼요. 이 우주 비행사를 취재한 글이 있습니다. 우주 비행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지구를 본 사람이에요. 우리는 지구를 보지 못합니다. 그러나 지구의 중력권을 이탈해가지고 저 달나라 쪽으로 가본 사람들은 지구를 본 사람들이죠.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?
지구 사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주로 바다가 많으니까 파랗고 보이고, 달보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파랗게 노는. 그 지구를 본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한, 일본 사람이 있어요. 다치바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,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. 그걸 보니까, 인간이 지구를 본다는 것은 그 인간이 신의 입장에 되는 거예요. 지구를 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, 사실. 하나님.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. 그런데 인간이 기술의 힘으로 지구를 봤다.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느냐.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추적한 기사가 있습니다. 그 책이 바로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인데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치바나라는 일본의 유명한 이 논픽션 작가가 쓴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지구로부터 돌아오고 나서는 마음이 다 넓어졌다는 거예요. 우주의 입장에서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, 근데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 보니까 또 막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하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, 그 다음 직업도 막 바꾸고 해가지고, 그 충격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를 본 충격 때문에 인생관이 착한 쪽으로 많이 바뀌었답니다. 많이 바뀌었다.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면은, 비행기가 보통 한 상공 10km, 33만 피트에서 이 순항을 하죠. 그런 걸 저도 몇 번 밤에 야간 비행을 할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포항쯤 들어가가지고 서울까지 올 때 한 30분 걸리지 않습니까? 밤에 딱 내려다 보면은 도시의 불빛이 이렇게 스테디움처럼 딱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포항이 보이고, 그 다음에 대구, 대전, 수원 이런 식으로 보이고,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, 넓은 시야로 내려다 보면은, 이게 한국 사람들이 다 이 모dom살이를 하는 거구나. 모dom살이란 말이 우리나라의 말인데, 사회를 우리가 한때 모dom살이라고 했어요. 그건 아주 좋은 한국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는구나. 그런데 우리끼리 뭐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또는 계층 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찢고 뽑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. 오늘부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리면 내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살아야지 하고 내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. 그러나 내리자마자 이제 MBC 텔레비전 한번 보면 그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지만은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주라는 존재와 이 지구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와 거기에 사는 한국이라는 존재, 이것을 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은 역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다. 인간적 존중심이다. 오늘날 민주당이 왜 저런 추태를 부리게 됐느냐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돼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받을 때 민주당 사람 아무도 노무현 전 대통령 편 안 들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려고 가는 길에 한국에 애국운동한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. 그러나 아마 자기 편에 섰던 이 민주당 세력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. 근데 죽고 딱 나니까, 죽고 나고 그 다음에 KBS, MBC가 선동방송 해가지고 미화 분위기로 가니까 갑자기 상주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상주 노릇을 아무지를 가서 상주 노릇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신노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. 이러니까 미디어 가지고 저렇게 깽판치고 해도 우리 자신 있단 말이야. 한때 또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?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초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가던데 한국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. 한국 사람들은 아까 반미, 친미 지지율 보셨지만 50%로 갔다가 갑자기 78%로 가는, 반미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이렇게 가는, 좋게 말하면은 이게 내비근성이고, 어떻게 말하면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유동성이 또 반성도 할 줄 아는 이런 데기 때문에, 저 같으면은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겪은 하나도 이거 걱정되지가 않았어요. 이런 게 한두 번도 겪는 것도 아니고, 이거